야, 너 그거 봤어? 뭔데? 무슨 일 있어? 왜 10년 전에 웨이보 예언 말이야. 그 항공기 추락 사고? 맞아. 근데 또 웨이보에 예언이 올라오더라. 이번엔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뭐야? 어떤 말을 했길래? 당장 내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니까? 이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웨이보라는 공간에서 과거 예언을 적중시킨 인지도 있는 인물이 2024년과 그 이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을 적중시켰고 최근에 새로운 예언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글이었을까요? 그 예언이 말하는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에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 간절한 부탁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에 지속적으로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이 계신 방향으로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절실한 저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웨이보라는 소셜 사이트에서 날부치를 사고 예언을 받았다는 글과 영상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는 사도인이라 불리는 먼 옛날 예언가들이며 자신이 그들에게서 물건을 산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 아주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사도인이 언제 돈을 받으러 오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인이라는 인물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인은 중국의 먼 옛날부터 존재하는 이들로 직역하면 칼을 외상값으로 파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파는 단순한 칼장수 같지만 이들이 중국에서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상 장부를 적으며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외상값을 치르고 싶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으며 구매자에게 남긴 예언이 실현되는 날을 알려주며 이날의 값을 받으러 오겠다며 사라진다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도인이 남긴 예언은 항상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사도인들의 등장을 주목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도인과 관련된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청나라 시기 중국 봉화현 경내에 물 건너온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여 작은 노점을 꾸리고 칼을 팔았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격은 말해주었지만 돈을 건네려 하자 이렇게 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쌀 한 대가 80문인데 쌀값이 18문이 되면 외상값을 받으러 오겠소. 이 말을 들은 구매자는 미친 사람이 장사를 하는구나 생각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고 이 일을 잊었는데 그렇게 18년이 흘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중국의 황제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쌀값을 조정하였고 그 가격이 한 대에 18문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때 18년 전 칼을 구매한 사람은 잊고 지낸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크게 놀라 이 이야기를 일파만파 퍼뜨렸고 놀랍게도 며칠 뒤 18년 전 자신에게 외상값을 달아둔 사도인이 찾아와 값을 치러야 할 시기라 말했다고 합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을 건네고 나니 마을에 퍼진 소문을 수색하던 보졸들이 사도인을 붙잡으려 하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웨이보에 올라온 이 글은 자신이 아무래도 사도인에게 칼을 구매한 것 같다며 일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충칭시의 한 남성이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골목으로 귀가하다가 작은 리어카의 칼과 가위를 파는 노점상을 만났다고 서두를 뗐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계산을 하려 하니 돈은 나중에 받겠다며 그 날짜를 설명하였다 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이 존재가 사도인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도인이 한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이 길을 잃어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뜨거운 빗물이 쏟아지면 값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도시전설인 줄 알았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며 남성은 도대체 하늘이 길을 잃고 뜨거운 비가 내려오는 게 무슨 말이냐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작성된 이 글은 현재 댓글을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견이 달렸는데 최근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충칭시에서 한낮에 최고 기온이 4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비를 내리게 하여 잠시 낮 기온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였지만 애석하게 인공비는 5분밖에 내리지 못하였고 떨어지는 빗물의 온도 또한 50도가 넘었으며
도시가 오히려 한증막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보통 사도인들은 날부치를 판매할 때 직접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화처럼 뜨거운 비가 내리면과 같은 함축적인 말로 시기를 알리지만 2020년에 중국 현성의 사도인이 주방칼을 팔면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 수금하러 오겠다 말하였는데, 이렇게 비유 없이 직설적으로 몇 년 뒤를 언급하는 경우 그 예언의 숨은 뜻은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해를 지목한 것이며, 만약 구매자가 살아남았다면 대금을 받으러 오겠다는 무서운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인이 찾아온다 약속한 2021년 하남성에 중국이 뒤집어질 규모의 홍수가 발생해 셀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2021년 자신의 아버지가 사도인을 만났다며 글을 올린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위를 사오셨는데 2022년 한여름에 한방 눈이 내리면 돈을 받으러 오겠소. 라고 사도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올 리가 없다며 아들이 웨이보에 글을 올렸고, 정확히 22년 8월 그의 고향인 호북성과 인근 지역에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23년에는 사도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승덕에서 한 관광객이 칼을 구매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는데, 영상 속 사도인은 칼값은 3년 뒤에 내면 됩니다. 라며 물건을 건네줍니다. 누군가 3년 뒤에 정말 외상값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였지만 사도인은 그저 자신이 물건을 가져와 보여주며 칼이 아주 잘 듭니다. 라며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댓글들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소름 돋는 사도인들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각자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뒤면 2026년이 되는 해인데, 동서고금에 현존하는 예언가와 한 세기를 풍자한 유명인들은 2025년을 지구 모든 국가들이 큰 기로에 놓이게 되는 해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만 보아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징조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중국을 두고 이러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벌레가 내릴 것이다. 이는 모든 이들의 두려움과 재앙을 불러오리라. 여름에 한복판에 흰 눈이 내리리니 이로 인해 대국의 왕이 쓰러지리라. 마치 요한계시록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위안 장강 유역에서 탈피를 끝낸 하루살이들이 도심과 차량의 불빛에 모여드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합니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루살이 때 급증이 해마다 지속되었는데, 유독 올해는 개체 수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그 광경이 밤하늘을 하얗게 뒤덮을 정도이며, 죽은 하루살이들이 도로에 쌓이면서 마치 폭설이 내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눈이라도 쌓인 것 마냥 차의 바퀴가 사체에 파묻혀 차량이 모두 길에 멈춰섰습니다. 중국 한서우현은 교통마비로 인해 다음날 새벽까지 눈처럼 쌓인 하루살이 사체를 치우는 작업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중국 산시성과 허난성을 기점으로 주변 지역에 메추리알 크기의 우박이 쉼없이 쏟아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고 농작물과 주택에 큰 손실을 입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도 중국 광저우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피하지 못하여 주민 5명이 사망하고 많은 차량과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동양 국가들이 미래를 예언한 정감록에서는 한여름에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면 천하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말하며 중국이 큰 혼란에 빠지고 천하가 다시 나뉜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용이 나라가 불타오르고 바람은 그 불을 키우리라. 라며 전통적인 중국의 상징물인 용을 언급하며 그 예언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예언서인 주베도에서도 유사한 예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기이한 서리가 내리고
여름의 더위 속에 하얀 눈이 내리리라. 이는 전하가 혼란에 빠질 징조이다. 라고 말하며 현재 중국의 상황을 그대로 적은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겪어온 자연재해지만 그 위력이 해가 바뀔수록 진화하여 이제는 자연재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자가 많고 피해도 다양합니다. 웨이보는 이전에도 얼굴 없는 예언가가 세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을 예언하여 국제 뉴스에도 보도된 일화가 있습니다. 2014년 한 중국인이 자신이 본 미래라며 날짜와 일어날 사건들을 정리하여 웨이보에 올린 글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글이 작성된 시기는 3월 22일. 작성자는 같은 해 7월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생기는 항공사를 3곳 예언하였는데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7월 23일 대만 항공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알제리 항공사고를 언급하며 큰 사상자와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중국 국내 사건을 예언한 것도 아니고 실제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낮은 항공기 추락 사고를 언급한 부분에서 중국 현지에 많은 비판과 비웃음을 싼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이 글을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웨이보의 예언을 작성한 사람의 말대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당시 MH17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여객기로 2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비극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당시 이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던 위험한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MH17편은 그 지역 상공을 지나가던 중 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 세계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 국가와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비행기 내부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러시아제 북후 미사일 시스템이 사용되어 항공기가 격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조사팀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지원하고 있었던 반군에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사고가 아닌 국제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희생된 대부분의 승객이 네덜란드 국적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가족들은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의 MH17편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조종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은 계획된 것이며 이 예언은 유출된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중국인이 예언가인 척 글을 올린 해프닝이라 말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도의 시기를 가질 시간조차 없이 바로 두 번째 예언이 실현화됩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 222편이 대만의 펑우제도에서 추락한 사고로 두 번째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날 트랜스아시아 항공기는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제도의 마공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당시 대만 지역은 태풍 마트모의 영향으로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종사들은 여러 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 착륙 시도 중에 항공기가 펑우제도에 있는 주택가 근처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탑승자 58명 중 4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주택가 근처에 추락하면서 일부 주택도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기상 악화와 조종사들의 판단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기상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 충분히 높은 고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상 조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도 착륙을 강행한 것이 이 비극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대만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사고 이후 항공사들의 조종사 훈련 및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특히 악천후 속에서의 비행 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은 이 사고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트랜스아시아 항공은 2016년 영업을 중단하며 회사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이 예언의 내용을 보도하고 국제신문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다음 예언이 일어날 시간까지 고작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 예언이 그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장난이길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7월 세 번째 항공기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알제리 항공의 EH501 7편이 비극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과 트랜스아시아 항공 EE2편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직후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AH5017편은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에서 출발해 알제리의 알제로 향하던 여객기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AH5017편은 이륙 후 불과 50분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추락한 곳은 말리 북부의 사하라 사막 지역이었으며 비행기에는 11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탑승자 전원은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프랑스인이었기에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 AH5017편은 악천후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맥도넬 더글러스 MD-83 기종으로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악천후를 피해 항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항로를 변경하면서 항공기 결빙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빙은 항공기 날개와 엔진에 얼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방해합니다. 이 결빙 현상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악천후와 결빙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구조대가 말리의 사막 지역에서 추락 현장을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비행기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수색과 구조활동이 어려웠지만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이 사고와 관련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 정부는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사고 원인이 기상 문제와 결빙 현상에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행 안전 규정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언은 비행기 사고뿐만 아니라 지진과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7월 30일 칠레의 진도 8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언하였으나 칠레가 아닌 멕시코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칠레와 인접한 국가인 멕시코 정도면 적중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거세었으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사건들을 모두 적중시킨 이 인물의 정체를 알고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이 예언을 남긴 인물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슬픔은 잊혀지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몇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예언가와 예언서가 하나같이 중국이 겪어야 할 재앙들을 읊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감록과 격암유록에 나온 구절입니다. 용이 그 빛을 잃고 봉황이 하늘을 날며 천하를 밝히리라.
북쪽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니 남쪽의 빛이 이를 수습하리라. 동해의 나라에서 천하를 다스릴 빛이 나타나리라.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큰 인물이 일어나리니 그가 천하를 바로 세우리라. 이 네 구절을 살펴보면 영 북쪽은 중국을 의미하며 봉황 남쪽 동해의 나라 동방은 한반도를 뜻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분명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보았을 때 미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중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말들과 정치적, 사회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와중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절대 관련이 없으며 중립적인 입장임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예언들이 현실화되어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전혀 득이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예언과 사회의 분위기는 수십 세기 전부터 관련이 있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말도 있듯이 정말 미래가 예언가들이 남긴 말처럼 커다란 사건들이 현실로 다가와 국가들이 붕괴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비의 호수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